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중매매라는 부동산 이중매매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103조 사회서 위반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형태로 설명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우리 교재에는 참고로요, 26페이지에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써놨어요.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이났죠. 요 한 줄을 이제 우리 시험에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니까 매매를 두 번 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래 되겠죠. 예컨대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 소유 토지를 을한테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안 하는 상태에서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난 뒤에도 아직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넘겨주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정도만 받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아직 여전히 여기 갑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폭등하는 것 같으면, 지가가 폭등하면, 예컨대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20억에 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겠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아직 소유권 넘겨주기 전이니까 소유권을 을한테 매매 계약하기로, 즉 팔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 토지 소유자는 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더 많이 대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병한테 팔겠다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억에. 자, 그러면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 계약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갑은 을한테 넘겨줄 채무, 병한테 넘겨줄 채무를 동일한 소유권을 이렇게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제1매매라 그러고 이것을 제2매매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을을요 제1매수인이라 그러죠. 병을 제2매수인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매수했으니까. 자, 그러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예요. 즉 이중매매 했을 때 그 매매계약, 두 개의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효력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요 법령의 자유, 계약 자유 원칙이잖아요. 내 물건을 을한테 팔기로 하거나 병한테 팔기로 하거나 정한테 팔기로 하거나 그것은 갑 소유자 마음이죠. 계약을 누구하고 맺을까는 자유롭죠. 이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 보면 이중매매가 모두 유효하죠. 그래서 원칙은 이중매매 모두 유효해요. 제1매매 계약 당연히 유효하죠. 이것은 당연히 유효한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제2매매 계약이 유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뭐라고요? 모두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매매 계약 유효일 뿐만 아니라 제2매매 계약도 유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거는 뭐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래야 되겠죠.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냐는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죠? 당연히 20억을 대금을 이렇게 병이 지급하면 소유권 등기는 제2매수인한테 이전 등기 해주겠죠. 이렇게 등기 이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제2매수인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제1매매계약도 유효, 제2매매계약도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를 갖춘 자입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제1매수인 을이요. 을은 저기 있는 매도인 갑이 자기한테 소유권 넘겨주기로 해놔놓고 그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줌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제1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죠. 갑이.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 갑은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채무자로서 불이행을 했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죠. 이행 불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라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을 했으니까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겠죠. 이렇게 갑에 대해서 자 계약을 일단 해지하겠죠.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즉 을은 병한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한 갑한테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 계약을 해지하고 말이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따라서 을의 구제 방법은 이거죠. 그죠?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라. 그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그죠? 즉 원칙에 입각해서 이중매매 모두가 유효다라고 하면, 매매가 유효라고 하면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등기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제1매수인 을은 결국은 구제 방법으로 우리 민법에 허용된 구제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바로 채무자인 갑에 대해서, 즉 매도인 갑에 대해서 너의 채무 불이행인 이행 불능으로 인한 나한테 손해난 것을 배상 청구하는 거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고, 다만 예외예요. 이 예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2매매계약이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자,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 이게 무효가 될 때 여기는 제2매수인이 당해 제2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자,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을 때는 무효다. 이 적극 가담이라는 행위가 뭐냐? 저기는 제2매수인 병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저기 있는 매도인 갑이 야, 내가 제1매수인 을한테 매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 판다 이렇게 하니까 제1매수인하고 계약하지 말고 내한테 하자 라고 제2매수인 병이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팔라고 종용을 한다든가 권유한다든가 회유한다든가 자기한테 팔도록 뭐예요?
계속 유도한다든가 유도 이렇게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갑이 매도인이요? 그래 내가 너한테 팔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담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행위가 바로 적극 가담 행위라 그래요.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여기에 존재할 때만 제2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적극 가담 행위가 있을 때 한해서만 무효다. 적극 가담 행위 있을 때만 이때만 무효가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판례 그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제2 매수인 병한테 등기전 해놨는 거잖아요. 여기 보다시피요.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제2 매수인 병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갑한테 말입니다. 갑이 안 판다고 못 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가담했다.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팔도록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극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가담해당하는 거죠.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이 갑이 팔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되면 이 갑의 이 팔겠다는 행위가 바로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이 매매 계약하는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란 거예요. 누구 배임행위냐? 을한테 소유권 넘겨줄 책임을 위반했다는 거죠. 자기 책임, 자기 해야 할 일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반했다. 배임행위했다는 거예요. 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매매계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매매계약은 적극가담 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 사회질서 위반 여기에 근거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 자, 여기에 무효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103조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무효의 사유도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란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여기에 무효라 쓰는 게 아니라 유효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적극가담 행위 있으므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소유권 등기 전 했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요. 자,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건데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등기 이전 돼 있어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병은 등기부에 병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도 소유권이 민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에 자기 이름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있는 이 소유권 등기는 단순히 효력도 없는 무효 등기에 불과하겠죠. 이렇게 이 등기요. 병은 소유권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계약 유효하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매수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없으면 갑이 소유권을 아직 민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제2매매계약이 무효인 상태로 된다. 즉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제2매매계약이 무효는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매매계약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두 번째, 따라서 병은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병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권 없는 사람. 그렇다면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세 번째, 을 제1매수인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매도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은 실현됩니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게 가능하다.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민법적으로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제1매매 계약은 그럼 유효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고, 따라서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는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제1매수인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와야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자라고 등기돼 있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등기를 넘겨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병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죠. 병이 소유권은 없지만 등기상에는 병이 소유권자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네 번째,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방법은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법원의 판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을은, 그러니까 제1매수인은 이 말이죠. 제1매수인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대위하여, 이 뭐예요? 갑.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 말이죠. 대위한다는 것은 대신하여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대위. 대신하여, 매도인을 대신해서 그 위치에 을이 들어앉는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순차적으로 자기에게로 을이죠, 을. 자기, 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현합니다.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병한테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갑을 대위해서만 합니다.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병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 있죠? 소유권 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 말소 청구를 하면, 그러면 갑의 소유권 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등기부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순차적으로 이제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위를 하면 순차적으로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먼저 하고 이전 등기 이렇게 함으로써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고스란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렇게 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그러면 갑은 이 소유권 등기가 무효인 등기니까 갑은 소유자 지위에서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바로 을이 갑을 대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걸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을이 행사하는 거죠. 을이. 갑 대신에 을이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을이 대신 행사한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겠죠? 말소되면 이게 말소등기합니다. 말소등기를 해서 말소하고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갑의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이전 등기 이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을 앞으로 등기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2매매계약은 무효가 된 경우, 여기에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오는 방법은 반드시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병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말소했으니까 그 다음 이전 등기해오는 거죠. 이렇게 해오는 것이다. 자, 요 판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 을 소유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오기 전에 그러면 병이 소유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병이 소유권 등기는 이렇게 있으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과 거래한 정이 있다. 이렇게 매매계약. 자, 이 병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가 병이 소유자인 걸로 이 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뭐야? 병이 소유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죠.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악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상 선이란 말은 어떤 세상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악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악이라는 말 쓰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 선이라고 그래요. 즉 여기에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정의 매매 계약을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이전해 왔어요. 이전 등기한 것이죠. 대금을 지급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이라는 사람, 즉 선의의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때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 없는 것이 절대적 무효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이 매매계약이 설령 유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 선의의 정일지라도 소유권 등기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등기일 뿐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 보통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했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게 우리 민법의 원리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하고 유효한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올까요? 30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정하지 못하다.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불균형하다. 이런 거죠. 주고받은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104조 한번 보시죠.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령이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 104조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주고받은 내용이 불균형해야 되죠. 급부와 반대로 받은 것을 반대급부라 그러면 되겠죠. 이 두 개 사이에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이 두 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요. 여기는 한쪽은 피해를 보죠.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이익을 많이 보죠. 수익자예요. 이 수익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득을 취하죠. 그래서 폭리자가 되겠죠. 이득을 많이 보는 폭리자. 자, 피해자는 궁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했다든가, 경솔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행위했다든가, 아니면 무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행위를 했다. 이걸로 인하여 이렇게 행위해야 되죠.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인하여. 요 말의 의미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수익자에 대한 요건은 민법에는 아무 규정을 두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판례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수익자는 최소한 피해자에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럼 악이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사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 바로 폭리 의도죠. 자기 혼자만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이용해 현저한 불균형한 행위를 하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폭리 의도죠. 폭리 의도. 이렇게 폭리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의도가 됩니다. 수익자한테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피해자, 한 사람은 수익자. 그 수익자는 사실은 이득을 자기 혼자 보려고 하는 폭리자. 이겠죠. 자,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드디어 효과. 무효가 되죠. 즉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무효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란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란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이때 이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져야 됩니다. 무효 주장자가 누구예요? 바로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을 입증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피해자한테 이런 사유가 있다고 추정되지도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증한다는 말은 뭐라겠죠? 소송 당시에 판사를 설득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믿게 해야 될 책임이다 이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믿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입증 책임은 모두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가 요건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갖춰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불공정한 법령의 요건을 볼 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행위가 불균형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정력, 기부, 무상행위는요. 주는 것만 있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조가. 또 경매에서 아주 헐값으로 경매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경매 자체는 공정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도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104조 적용될 수 없는 것. 정려, 기부, 무상, 경매 이런 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질상. 그렇죠?
그 다음에 궁박이란 것은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급박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무경험이란 것은 이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 여기에 대한 경험 부족이에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유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의 사유로도 족합니다. 그죠?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한 개만 있어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에 보시니까 폭리자인 수익자는 결국은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 행위를 한 것이 되죠. 따라서 수익자는 자기가 이 피해자한테 준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준 자기의 재산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수익자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이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죠.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746조가 적용돼야겠죠. 따라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피해자가 수익자에게 준 것은 반환 청구를 해도 되죠. 인정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수익자한테 내가 줬던 재산 돌려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었죠. 여기는 103조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무효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다. 그죠? 수익자는 피해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수익자한테 급부한 내용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31페이지, 32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해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